안녕하세요, 여원입니다. 오늘 매미 소리가 아주 요란스러운 거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아니게 아니라 저녁이 되면 잠을 이루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후덥지근한 게 덥기는 덥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만 있으면 8월 10일이 또 말복이거든요. 말복 지나면 또 아무래도 좀 선선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 매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슬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매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무려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7년 동안 유충으로 땅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성충이 돼서 지상으로 나오면 딱 한 달, 여름 한철을 지나고 죽는데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 한 달을 위해서 17년을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 사람도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자연이 그야말로 위대하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금년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인생 여행길 갑작편 중에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일간론 간목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 시간에 일주론, 가짜 일주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월주론, 계절에 따른 일간, 간목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런데요. 오늘은 겨울에 태어난 간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겨울에 태어난 나무들은 어떻게 겨울을 잘 극복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겨울이 되면 우리 사람도 이제 추우면 당장 따뜻한 그런 기운이 필요하잖아요. 한겨울에 저는 제일 생각나는 게 따뜻한 오뎅 국물 있잖아요. 그 오뎅 국물 한 그릇 들이키면 얼마나 몸이 따뜻해지는지 저는 오뎅 국물을 아주 좋아하는데, 과연 식물들은 겨울이 되면 어떤 기운을 필요로 할까요? 아무래도 식물들도 겨울이 되면 이제 이렇게 좀 공기가 차다 보면 이제 나무들이 성장하기에는 좀 환경적으로 아무래도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우선은 성장은 뭐 고사고라도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따뜻한 그런 기운이 좀 필요한데요. 이렇게 겨울성 간목들은 첫 번째 이제 우선 조우상으로 화기운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사주 감정을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사실 좋은데요. 당장 뭐 나무가 이렇게 얼어 죽어버리면 일단 생명이 끝나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조우상으로 화가 필요한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병화도 있고 또 정화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 기운이 다 따뜻한 기운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이제 빛으로서 이제 조우 역할을 많이 하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온기 열기를 식물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온기 열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열기를 제공해주는 기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같은 따뜻한 기운이라도 병화와 정화가 약간 다른데, 병화는 성장하는 데 더 필요한 열이고, 정화는 식물들이 얼어 죽지 않게끔 따뜻한 온기 열기를 제공해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또 이 나무들이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또 그 뿌리를 잘 보호해 줘야 되는데요. 이 나무를 보호해 주는 기운으로는 또 토 기운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들이 또 겨울을 잘 보내게 되는데, 이 토 기운에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토도 있고 기토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토로서 좀 그 따뜻한 기운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습토로서 좀 이렇게 습한 땅을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이 겨울에는 이렇게 젖은 땅보다는 좀 이렇게 건조한 땅이 낫겠죠. 왜냐하면 이제 땅이 얼어 있으면 아무래도 땅 속에 이제 또 그 얼음이 얼어서 뿌리를 뿌리가 손상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토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적으로 기토보다는 무토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게 보리밭 밖이라고 여러 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보리를 이제 가을에 이렇게 파종을 해놓으면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이렇게 서리빨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봄에 보면은 그 보리가 이렇게 땅 위로 서리빨 때문에 쭉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그게 뿌리가 붕 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리를 밟아주게 되는데, 아마 뭐 요즘에는 그런 광경을 많이 보기가 어려운데,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학교 다니면서도 보리밭 그 밟는 것을 그 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나가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뿌리가 이렇게 들떠 있으면 아무래도 식물들이 좀 얼어 죽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겨울에는 또 토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겨울에는 또 이제 잘 자란 나무를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금기운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나무가 큰 나무들을 잘 다듬어서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금이 필요한데, 금기운도 경금이 있고 또 신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간목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좀 큰 나무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작은 칼로 그 큰 나무를 손질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연필 깎는 데야 뭐 신금도 충분하겠죠. 하지만 이제 간목이라는 것은 큰 나무기 때문에 기왕이면 큰 칼이 필요한데, 그래서 신금보다는 이제 경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금으로 큰 칼로 이렇게 나무를 다듬으면 아무래도 좀 쉽게 다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 필요한데, 이 기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칼이라도 이렇게 무딘 칼보다는 또 그래도 잘 재련된 칼로 다듬으면 훨씬 모양도 이쁘고 또 쉽게 다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정화로서 재련된 칼이면 더 좋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딘 칼보다는 정화로서 한번 재련해주면 아무래도 잘든 칼로 제목을 다듬으면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화로 다듬는 칼로 손질하면 훨씬 더 영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리학적으로 간목을 경금으로 쪼개서 불을 피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벽갑인정이라고 합니다. 벽갑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쪼갤 벽자에다가 이제 끌인 자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쪼개서 불을 끌어댄다는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 이렇게 정화로 금을 재련해서 재련된 칼로 이 목을 다듬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닥불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제 겨울에 추우면 그
그 장작을 피워서 모닥불 피우잖아요.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잘게 쪼개서 이렇게 불을 피워서 이렇게 불을 끌어들이는 것을 갖다가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주상에 이렇게 벽갑 인정, 갑경정을 갖추면 부귀를 얻을 수 있다. 이제 고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 기운을 갖추면 부귀를 얻을 수 있다. 명예도 얻고 재물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구성인데요. 여러분 사주에 만약에 갑경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그래도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겨울생 간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따뜻한 화기운, 그 다음에 두 번째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토기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잘 자란 나무를 제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기운, 이렇게 세 기운이 필요하다 했는데요. 뭐 이 외에도 뭐 목도 필요하고 또 수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급한 것부터 순서를 정하자면 이제 화, 토, 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주 감정할 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그 사주 감정하는데 좀 쉽게 읽어낼 수가 있지. 만약 이런 내용들이 생각이 잘 안 나고 막 그 수첩을 뒤져서 본다거나 이렇게 갖고는 사주 감정이 어렵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명리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사주 공부를 해서 인생을 논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실력을 갖춰서 그야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명리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실수 없이 사주 감정을 하게 된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아무리 많은 이론을 알고 있어도요, 그 핵심을 모르면 사주 감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오늘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론, 일간론, 일주론, 월주론 이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 세 가지만으로도 감정이 가능한가? 다음 시간에 실전을 통해서 한번 직접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